병해충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갖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보면 이제 월별 핵심 지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월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골라서 이렇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는 사실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 물 관리나 양분이 제대로 좀 흡수가 되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그런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사과나무가 동해를 받는다 그러면 가장 그 적기가 언제냐 요즘 동해를 가장 많이 받을 때예요. 그러면 동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 물론 동해균에 의해서 세포가 죽고 이렇게 해서 동해를 받는 부분도 꽤 있지만 사실은 나무 자체에 이렇게 나무 주간의 압력하고 바깥의 외부의 압력하고 차이가 크다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수피가 갈라지는 현상인데 그럼 왜 이게 갈라질까?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표 땅 표면에서 깊이 20cm 깊이의 그 땅속 온도는 아직도 영상 7도에서 10도 내외예요. 그러면 식물체가 특히 사과나무 온대과수라고 하는 사과나무는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16도 정도는 돼야 돼요. 지표 속의 온도가. 근데 아직 특히 이제 저희들 쪽에도 16도가 안 됐지만 강원도 쪽은 더더욱 16도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한 나무에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뿌리는 15개에서 20개 내외에 그 작은 놈들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놈들만 뿌리가 움직여서 양분을 뽑아 올리다 보니까 지상부에는 꽃눈이 있는 데는 요구량은 되게 많아요. 요구량이 많아서 많이 뺏기는데 많이 뺏기고 밤 시간이 돼서 다시 전류 회복을 하려고 밑에 뿌리 쪽에 저장을 하려고 들어가는 사이에 그 나무 속의 압력하고 외의 압력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온도도 틀려지죠. 그 가운데 이제 수액의 농도도 틀려지죠. 하니까 줄기가 쭉 갈라지는 게 동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해라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면 가을에 사과를 다 따고 겨울 들어오기 전에 충분하게 물을 주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압력을 많이 이제 상승을 시켜 놓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주고 그러면 해동이 되고 나서 봄에도 뿌리가 빨리 그 수분에 많이 잠겨 있다 그러면 뿌리가 그만큼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양분이나 수분을 쉽게 당겨 올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을 많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땅속에 필요로 한 원소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챕터는 이렇게 4개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1월부터 3월달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동계 전정하고 비료 관리 이런 거고 4월달부터 6월달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병해충 방제, 기본 방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기가 4월부터 6월인데 이때는 이제 병해충 방제도 하지만 우리가 개화도 있어야 되고 적과도 해야 되고 하계 변경도 해야 되고 할 길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7월 9월은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기후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비 관리나 이런 측면을 하고 2차 비대기 때 어떤 물질을 공급하고 어떻게 물을 끊고 어떻게 물을 공급해서 사과를 비대를 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10월부터 12월은 이제 우리가 사과를 수확하는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이 내용인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3월 중순하고 4월 초 지금 시기에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면적은 3,000제곱미터니까 1,000평 기준이죠. 1,000평 기준인데 칼륨이 5kg, 붕산 1kg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칼륨은 뭐 우리 칼륨은 흔히들 우리 얘기하는 게 가리라고 하는 놈이 칼륨이에요. 그런데 가리가 황산가리나 염화가리가 대표적이에요. 그 둘 다 상관이 없다. 그거를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붕산 1kg 하고 해줄 수 있다면 바닥 관주 형태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해주면 왜 바닥 관주를 해주는 게 좋을까? 해동기인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뿌리가 빨리 활력을 찾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나무 줄기나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세포가 많이 경직돼 있어요. 아직 추워서 얼어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칼륨이라고 하는 거, 가리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놈이 들어가면 지중 온도가 16도 이하의 추운 상태에서도 뿌리가 에너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주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리라는 게 들어가서 뭐 옆에 잠자고 있던 질소가 됐든 마그네슘이 됐든 이런 놈들을 적절히 이렇게 일을 시키는 과정을 해주는 게 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붕산이라고 하는 놈은 다른데 영향을 주는 것보다 사각꽃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높다. 그러면 붕산이 일단 들어가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과가 꽃대가 길어져요. 꽃대가 길어진다. 사과가 꽃대가 길어지고 꼭지가 길어진다. 그러면 사과 일단 꼭지가 긴 놈이 굵은 사과의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켜주는 게 붕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사과꽃이 정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며칠 정도 피어 있으면 정상꽃이냐 보는 게 4일에서 5일 정도 피어 있으면 정상적인 꽃이라고 봐요. 근데 기후에 따라서 3일 만에 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붕산 함량이 한 10% 정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5일에서 7일로 늘어나요. 꽃이 하루라도 더 오랫동안 피어 있다 그러면 벌이 와서 수정할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붕산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붕산을 공급해주면 좋다. 물론 옆면 12 형태로 공급해줘도 좋지만 여기 바닥 관주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관수 시설이 다 돼 있고 관주 시설이 돼 있으면 거기에 같이 섞어서 줘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식의 관주냐? 그냥 흙 표면에 바로 닿게끔 SS기에 물 그러니까 500리터 기준에 그 칼륨 5kg, 붕산 1kg를 타갖고 그냥 물 형태로 빨리 훅 지나가라는 거예요. 훅 지나가고 뿌려주면 여기 관주 형태로 뿌려주면 이제 물에 녹여서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보통 이런 기온 상태에서도 흡수되는 게 며칠 만에 흡수되냐? 보통 늦어도 13일 만에 흡수가 돼요. 뿌리에서 흡수를 해갖고 지상부에 어디에 전달해준다? 꽃에 전달을 해줍니다. 거기 13일 정도에서 한 달 안쪽이면 다 꽃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관주 형태로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하기 좋은 거는 가리나 붕산을 그냥 바닥에 사람이 뿌려줘도 되는데 말이 쉬워서 6kg를 1000평에 골고루 뿌리지 절대로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에다 녹여서 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잠자고 있는 토양 내에 뭐 질소나 이런 것도 깨워주는 역할도 하고 이게 이제 들어가서 동해균의 활동도 억제를 시켜서 동해를 많이 경감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그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저 교육한 지 지금 20분도 안 됐는데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나 이거 참 큰일 났네. 나 안 자는데 왜 그래? 누가 잤어? 큰일 났네 이거. 누가 잤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해주고 자 보면 요 뒤에 거 그 다음 거 보면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이게 이제 꽃 피는 시기인데 자 꽃이 올해 뭐 강원도 같은 데는 어쨌든 4월 중순 넘어가고
4월 말이 돼야 꽃이 피겠지만 저희들 충주나 중부 지방이나 아니면 그 이남 쪽은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빨라지는데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진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죠. 생육 기간이 기니까 수확도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 왜냐? 우리나라 지구 자전축에서 돌아가는데 위도도 있고 뭐 고도도 있고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늦봄이에요. 봄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은 날씨가 우르르 추워져 갖고 냉해를 받을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는 그러면 재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무의 세포의 피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무 전체의 순환을 빨리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질산 마그네슘 10kg에다가 붕산 1kg를 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관주예요. 그러면 질산 마그네슘 왜 질산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좋을까? 자, 질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소를 만드는 질산 용액을 질산이라고 해요. 그 질산 용액에다가 고토라고 하는 마그네슘을 녹여놓은 게 질산 마그네슘이. 근데 얘네가 들어가면 질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래서 사람도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듯이 꽃이 필 때는 식물체가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 사람이나 동물은 출산을 할 때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아요. 식물은 꽃필 때 에너지 소비량이 많겠죠. 요때 에너지가 부족한 걸 빨리 회전을 시켜줘야지 생육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질산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붕산 1kg를 떠넣어놨는데 뭐 또 넣어놔도 상관이 없겠지만 위에 이제 가리하고 붕산을 1차 살포를 했으면 붕산을 나중에 거는 빼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2번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붕산이라고 하는 원소는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많아도 나중에 그 사과 줄기 세포를 되게 경직을 시켜요. 근데 너무 없어도 추가병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량 원소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가 이제 비고란에 보면 개화기다. 꽃 피는 시기에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월 초에는 마찬가지로 천평 기준으로 질산 칼슘 5kg 이것도 바닥 관주 형태로 공급을 하는데 근데 뒤에 이제 비고란에 보면 세포 분열이 있죠. 제가 아마 몇 번을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지역에 사과꽃이 5월 1일 날 꽃이 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과꽃이 딱 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암술 머리에 매두가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벌이 숯 꽃가루로 딱 앉혀놓으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정이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정자하고 난자 만나니까 수정액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만은 수정이 안 돼요. 사과는 의심이 많아서 거짓 사과라 그래요. 거짓 사과, 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완벽한 과일로 발달을 하려면 2번 수정을 이뤄요. 2번 수정을 이뤄야 정확한 사과가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꽃의 수정이 되는 게 1차 수정이. 요거는 정액하고 난액만 만나서 수정액을 만드는 과정에 그 역할을 해주고 여기서 수정액이 만들어지면 화분관이라고 하는 작은 사이즈의 관을 타고 내려와서 요 수정액이 뭔가 다른 어떤 놈하고 만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 다른 어떤 놈하고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사과 씨앗이 만들어지는 자리, 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과심에 수정액이 만나서 핵이라고 극핵이라고 하는 핵을 다시 딱 결합을 하는 순간 사과 씨앗이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과가 생산이 된다. 우리 사과가 씨앗 없는 사과는 가짜 사과죠, 그죠? 근데 가짜 사과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폼이나니 뭐 이런 걸 써서 이렇게 가짜 사과도 나중에 사과를 이렇게 키우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리적으로 보면 사과는 2번 수정을 해야지 제대로 된 과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사과가 세포가 분열이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꽃이 피서 1차 수정, 2차 수정을 이루면 빠르면 48시간, 늦으면 72시간 되면 사과가 한 파달 반 사이즈만 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요 만들어질 때 사과 세포수가 몇 개냐? 이론적으로 200만 개. 200만 개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죠? 많은데 여기 세포가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하나, 두 개, 네 개 막 분열이 되면서 이루어지는데 며칠 동안 세포가 분열이 되냐? 35일 정도면 세포 분열이 끝나요. 요 35일 후에 사과 세포수를 검사를 해보면 4천만 개에서 7천만 개로 변해요. 세포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사과 세포수가 4천만 개에서 7천만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덩어리가 두 개, 네 개로 막 분열이 되다 보니까 요 세포가 너덜너덜해질 거라는 거지. 크면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질 때 요때 칼슘을 공급을 하는데 옆면 시비 형태로 공급을 하면 얼마 흡수를 못하니까 땅에 녹아서 흡수가 돼야지 얘네들이 지상부로 이동이 되면서 과일에 많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요 과정을 며칠까지 여기 가냐 그러면 보통 한 6월 말까지 사과 칼슘 흡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요. 많이 흡수를 해서 써먹다가 그때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칼슘 함량이 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칼슘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산 칼슘을 쓰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질산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질소를 만드는 요소를 만드는 용액에다가 염화칼슘을 녹여놓은 거를 별전체로 만들어서 쓰는 게 질산 칼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포에 힘을 실어준다. 세포도 단단해지고 세포의 먹이 활동도 해줘서 세포도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요때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사과가 이제 세포 분열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포 분열도 일어났으면 이 세포도 커지겠죠, 그죠? 커지는데 5월 1일날 꽃이 폈다고 수정이 완료됐다고 그때부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커지는데 기간이 있다. 한 열흘 정도. 수정이 되고 열흘 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커지려고 하면 세포도 분열될 때도 칼슘도 많이 필요하지만 세포가 커지는 단계에서도 칼슘 소비량도 많고 질소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질산 칼슘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 땅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5월 말 요거 인산 칼륨 2kg는 옆면 시비하고 도장지 억제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그 아까 이제 저 바깥에서 이제 농자재 파는 것도 그렇지만 유기산이 됐든 그 인산가리가 됐든 비비풀이 됐든 이런 거는 다 뭐냐 생장을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과가 과일이 크려면 도장지나 발육지가 강하게 크면 사과가 안 크죠. 요거를 멈춰놔야 돼. 멈춰놓는 역할을 하는 게 인산가리 2kg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비비풀 활용하는 농가도 꽤 있어요. 비비풀이 올해 이제 보니까 한 37,000원, 4만원 뭐 요 정도 가까이 가더라고 한 차용이. 그런데 비비풀을 제대로 효과를 보려 그러면 우리가 방제하는 속도보다도 더 늦게 살포를 해야 돼. 이거 운행을 SS기. 그러면 이 3,000평에 10차가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다. 비비풀로 한다 그러면 10차인데 한 번 할 때 37,000원인가 그러면 37만원이죠. 거기다가 요놈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5~6mm에서 마디가 이렇게 꺾이고 나면 4에서 5일 정도 되면 마디가 이렇게 좀 꺾입니다. 마디가 꺾여야 생장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디가 꺾이는 건 뭐냐? 마디의 마디 간격의 자람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마디가 꺾이는 거예요. 4, 5일 뒤면 요래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쳐줘야지 효과를 또 제대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요 시기에는 공중 습도가 되게 높을 시기예요. 이슬이 많이 생길 때죠. 요 때는 이슬이나 비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또 요 생장 억제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 정도를 더 쳐줘서 제대로 치려고 하면 열을 안쪽에 3번을 쳐줘야지 제대로 효과를 봐요. 생장 억제 효과를. 그래야 된다 그러면 3,000평 기준으로 비비풀만 치는데 150 정도가 들어가요. 150. 그런데 요 인상 가리를 2kg를 이제 요거는 5월 초에 치는 게 아니라 5월 말에 쳐야 돼요. 왜 5월 말이냐? 자, 그 우리가 이제 그저 온대 과수라고 그러죠. 사과가 이제 대표적인 온대 과수고 사과하고 포함해서 배가 이제 대표적인 온대 과수.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신초가 올해 자란 신초가 17cm에서 20cm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2, 3일을 멈춰요. 기본적으로. 요 멈출 때 외부에서 마디 간격을 좁게 유지해주는 인상가리를 딱 살포하면 멈춰있는 기간이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도장지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과일이 요때는 뭐예요? 1차 비대가 막 진행이 될 때니까 1차 비대가 진행될 때 나뭇잎이나 이른으로 영양분이 뺏겨가는 거를 딱 잡아놨다 과일로 보내서 과일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상가리 2kg를 쳐준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말에 25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인상 칼륨 2kg를 연면 시비를 해주면 도장지가 억제가 된다. 요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5월 말 6월 초 요때는 뭐냐? 양분 전환기 때예요. 양분 전환기 때는 이제 말하자면 양분이 기근 상태에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양분 전환기가 뭐냐? 5월 말에서 6월 초에 5월 말까지는 사과 잎을 만들고 사과 꽃을 피우고 사과를 키우는데 필요로 했던 영양물질을 어디서 공급을 받았냐? 나무 뿌리나 나무 줄기에 저장해놨던 작년도 양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월 말이 지나고 6월 초가 되면 올해 만들어진 잎에서 생산된 영양물질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양분이 기근 상태가 와요. 양분이 좀 부족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때 항상가리나 염화가리를 살포를 하면 잠자고 있는 다른 희산돼 있는 질소나 마그네슘이나 칼슘도 같이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고온기 때 생리장애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뿌려주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염화가리나 항산가리를 1000평 기준으로 20kg를 살포를 해주면 좋다. 마찬가지로 바닥관주의 고온기 대비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6월 말 7월 초에는 물 500리터에 염화칼슘 1%인데 요거는 연면 12 칼슘 흡수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뭐 마이스터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왜 세포 분열이 딱 시작이 되고 세포 분열이 될 때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세포 비대가 될 때 칼슘을 많이 소비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게 6월 말 7월 초쯤 되면 과일에 칼슘 기근 상태가 오는 거예요. 칼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써먹었으니까 없죠.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해보니까 6월 한 20일, 6월 15일에서 20일쯤에 사과를 딱 따보면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커요. 요때 사과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검사를 하면 칼슘 함량이 제일 높아요. 한 80%, 75%, 80%가 돼요. 그런데 여기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서 사과 사이즈가 가로 세로 1대1이 되는 시점, 탁구공 사이즈만 할 때 3.7cm 정도 될 때 성분 검사를 하면 그 많던 칼슘이 다 없어지고 0.5%도 안 남아있어요. 요때 만약에 외부에서 칼슘을 공급을 못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수확할 때 사과에 곤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칼슘을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놈은 뭐 이게 단용으로 쳐주면 제일 좋겠지만 농약하고도 다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1kg 정도를 살포를 시켜주면 부족한
칼슘의 20에서 30%를 2차적으로 흡수를 시켜줘요. 흡수를 시켜주고 여기 14일 동안 누적 흡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칼슘 흡수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칼슘 부족에 의한 생리장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두병 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억제를 시키고 줄여줄 수 있는 형태로 원소를 공급해 주는 게 염화칼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계속 여러 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사 기준으로 보면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밭에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내 밭에 나는 뭐 사과를 무조건 크게 키워야 되겠다 해갖고 막 잔뜩 먹이거리를 많이 주면 이게 더 빨라지겠지. 그러면 칼슘을 언제 첫 번째 쳐줘야 될 시기를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 밭에서 생산된 사과가 요때 사이즈가 평균 탁구공만한 사이즈가 한 30%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1차적으로 칼슘을 살포하는 적기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거고 그리고 이제 7월 초에는 석회불도 영면 시비하는데 이거는 영양물질 공급보다는 갈반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석회불도가 뭐 여러분들 화상병 약으로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IC412 형태로 많이 공급을 하죠. 이제 이게 들어가면 첫째는 이제 갈반병 포자 발생을 굉장히 억제를 해서 갈반병을 많이 예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나면 8월 말 9월 초에 3,000제곱미터 1,000평 기준으로 황산가리 10kg 주는 거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일 당도 향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식이 됐든 뭐 콩이 됐든 아니면 과일이 됐든 당도를 올려주는데 가장 좋은 원소는 가리예요. 칼륨이에요. 요 칼륨이 적절히 요 시기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보통 0.8에서 1.2 브릭스를 올려준다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를 줘서 얼마를 올려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칼륨이 그 시기에 들어가면 당도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칼륨이라고 하는 놈을 넣어서 당도를 올렸다 그러면 후기에 올 수 있는 착색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일단은 빨갛게 색깔이 날라 그러면 당이 올라가야 색깔이 나죠. 그래서 여기 8월 달, 9월 달 초에 주는 황산가리가 당도 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수원 토양이 그 모래나 자갈이 많고 마사가 많은 데는 사실은 맛이 없어요. 그런 밭에 본인들은 맛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먹어보면 그런 집 사과는 맛이 없거든. 그런 집 이래 보면 동네 이름도 이래 보면 옛날 어른들 참 잘 지어놨더라고. 저희들 그 춘기에 보면 금가면 마살이라고 있어요. 금가면 마살이. 마사가 많아서 마살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설계할 때 동네 마을회관을 하나 설계를 해줬더니 이장이 사과를 한 박스 선물을 해줬는데 색깔이 아주 빨간 거예요. 야 이거 사과 되게 맛있겠다고 먹어봤는데 무만 못해요. 그렇게 맛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사과 농사 짓는 사람도 얼마 없지만 지금도 이래 보면 택배 작업을 하는 농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공용시장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 충북 원협에서 거기는 시장을 이용하는데 3년마다 바꿔요. 시장은 바로 하면 거기 사과 올라오면 맛없는 건 짱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래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우리 집 사과 제일 맛있다 그랬는데 아니더라. 그런 집에는 객관적으로 나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 그러면 칼륨을 좀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맛이 1에서 1.2 브릭스 정도 올라간다. 아시죠? 그렇게 하든지 또 이제 또 보면 미생물 같은 게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미생물이 보면 유익한 미생물도 있고 뭐 해가 있는 미생물도 있지만 유익성이 더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생물을 발효를 잘 한 거를 공급을 해주면 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당이 올라가야 착색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9월 말에 이제 물 500리터 인상 칼슘 1에서 1.5kg 이거는 목적이 뭐냐? 착색을 위한 목적인데 여기 착색이 잘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당이 많이 올라간 과일은 착색이 잘 됩니다. 그러면 착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고 볼 때 뭐 인상 칼슘을 넣으면 호르몬 중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발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 요 발현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 집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미리 만들어 놨다 그러면 착색에 큰 고민 없이 가더라. 그래서 인상가리가 됐든 황산가리가 됐든 우리 가리라고 하는 놈을 공급을 잘 해주면 굉장히 맛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데 얘네들은 착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과에서 생리적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공식화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이제 5월 1일 날 사과꽃이 피서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으면 자 우리 이제 한 뭐 바로 이제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세포 비대가 되면서 사과가 커 가겠죠. 커 가는데 사과가 커 가려 그러면 사과 안에 성분이 뭐가 있어야 커지겠어요? 녹말이 많아야 돼요. 전분가루가 많아야 몸무게도 늘어나고 사과 외피가 커지겠죠. 이 전분가루, 녹말가루 생산이 최대치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 사과가 꽃 피고 나서 87일에서 90일 정도 될 때예요. 그때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예전 책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비료를 주는 것도 그 시기 앞전에 주라는 거예요. 덧걸음을 주는 시기는 그거는 뭐냐? 만약 5월 1일 날 꽃이 폈다 그러면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8월 1일까지만 그 앞전에만 비료를 주라는 거예요. 그때 전분 생산량이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최대치가 딱 정점에 올라갔다 그러면 사과가 알아서 뭘로 바뀌냐? 설탕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포도당으로 쭉 바뀌어서 포도당 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포도당이 거의 최고 피크 때가 되는 게 어느 시기냐? 140일. 꽃 피고 나서 부사 기준이 140일 정도가 됐을 때 사과의 포도당 함량이 제일 높아요. 단위 그람당 함량이. 그러면 그 시기부터 사과는 나는 이제 색깔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맞춰주는 원소가 여기 인산칼슘 1에서 1.5kg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색깔 내는 거네. 그렇게 해서 착색을 유도한다 이렇게 황산가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산가리하고 인상.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계속 이제 풀어놓은 게 이거예요. 해동 직후 양수분 흡수기 뿌리에 활력을 주는 게 뭐냐? 아까 가리 5kg하고 붕산 1kg를 바닥에 뿌려주는 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개화 전후 순환을 빠르게 한다. 자 우리 사람도 보면 빨리 건강하고 회복이 아픈 게 빨리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피 순환이 빨라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피 순환을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질산 마그네슘 10kg를 뿌려주라고 하는 게 이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수정이 완료된 후에 나무의 세력을 신장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세포 분열 기간에 질산 칼슘을 공급해서 세포도 튼튼하게 해주고 세포 크기를 도와주는 질소라고 하는 단백질을 공급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과 전후 신초 및 도장지 억제를 하기 위해서 비비풀 대용으로 인산가리 2kg를 쳐주는 게 좋다. 요 얘기고 그리고 1차 비대기 이후에 추비 및 영양물질 공급한다. 아까 그랬죠.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를 5월 말 6월 초에 약간의 생장이 멈춰질 때 그 영양물질 기근이 올 수가 있다. 그게 양분 전환기 때 전에 저장해놨던 저장 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를 공급해줘서 내 땅에 잠자고 있는 질소나 마그네슘 기타 다른 원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서
고응기 때 생리장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염화가리하고 황산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고응기 때 이제 칼슘 흡수를 적극 유도하는 게 가로 세로 3.7cm 될 때 탁구공 사이즈만 할 때 염화칼슘 한번 살포해주면 사과에 부족한 칼슘을 공급해줘서 나중에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이제 사과 고두병이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월 장마기 때 이제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회부루도 살포를 해갖고 갈반병을 예방한다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칼륨, 우리 황산칼륨이나 인산칼륨, 염화칼륨을 살포를 해서 당도를 0.8에서 1.2브리스 정도 올려주기 위한 작업으로 가리 성분을 살포한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인산칼슘을 이제 1에서 1.5kg 이렇게 살포를 해주면 그러고 나면 이제 뭐 10월 말부터 이제 사과 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 과정이 쑥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10가지 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시기별 기본 영양 작업에 요것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3,000평 기준으로 농자재 가격 이제 뭐 10kg짜리나 20kg짜리 포대로 된 걸 샀을 때 계산을 하니까 45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 들어가요. 농협마다 틀리더라고 이게. 근데 요거를 2500cc짜리나 1리터짜리에 내가 직접 섞어갖고 섞어서 옆에 팔으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양제 회사들이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님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 그냥 포대 단위로 사다가 했으면 10분의 1 금액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조금 내가 이제 내 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농업 경영비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든 게 영양제나 이런 부분 얘기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부분 얘기하면 물론 뭐 편하고 좋지. 소독할 때 막 갖고 쓰면 되는데 이걸 계량컵에 달아갖고 잘 또 녹지도 않지. 여러분들 이 붕산은 바닥에 뿌리는 거라 그랬죠. 이 붕산은 물에다 녹이려면 식초하고 물하고 1대1로 해갖고 막 이랬듯이 물에 해야지 잘 녹아요. 그런데 붕산은 요만 봉다리 500g짜리 달아있는 거 요거는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단계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틀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를 직접 포대 단위로 사갖고 해야지 우리가 경영비가 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어요? 예. 그 저희 그 볼덱을 칠 때는 예. 장마가 자꾸 앞으로 다가서서 옛날에는 유산화연을 가용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어떤지요? 요새는 뭐 자체적으로 그냥 동 4% 저거 저 칼슘 13% 섞인 거가 IC 412가 그래서 그런 함량에 맞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른 원소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살포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동해가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옵니다. 예. 다 정제된 걸로 쓰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이것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뿌리 움직임을 유도한다 그랬죠. 생육 환경 요인이 요 시기에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추위 및 환경 변화로 사과나무 줄기 세포나 뭐 껍질이 많이 경직돼 있다. 그래서 양분이나 수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게끔 해줬던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칼륨 5kg, 붕산 1kg를 관주를 해주면 이런 부분이 좋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수분 흡수가 어렵습니다. 수분 흡수가 어렵다 보니까 동해 피해가 많이 생기는데 동해 피해 중에 보면 건조해서 오는 동해 피해가 전체 한 80%가 돼요. 근데 또 어떤 땅은 아주 물 빠짐이 너무 안 좋아서 물이 차이면 거기도 동해가 와요.
근데 그 비율은 20% 내외다. 거의 동해 피해가 오는 거는 물의 부족분에 의한 동해 피해가 제일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상장점 움직임이 불량해서 뭐 우량한 꽃을 피우기가 힘들으니까 이렇게 빙산이라고 하는 보조제를 줘갖고 요거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칼륨하고 붕산간주로 수분 흡수를 입자적으로 돕고 뿌리 내에 저장양분 이동하고 경직대에 있는 도간의 색소를 움직여서 안에 주간 내부에 나무 속에 있는 압력을 적정 압력으로 맞춰줘서 외부 압력하고 차이를 안 느끼게 해서 우리가 동해를 많이 예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습이고 예습이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요걸 풀어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칼륨 5kg, 붕산 1kg를 간주를 해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러면 왜 동해가 무섭냐? 사실은 이제 동해가 이렇게 오면 2차적으로 오는 게 이제 나무조미 피해를 줘요. 나무조미 피해를 주는데 나무조미 피해를 줘서 이렇게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동해를 받은 자리는 세포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역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병을 끌고 오기 때문에 동해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아까 칼이라 뭐 이런 부분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무의 적절한 수분 관리를 잘해주면 좋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해가 오면 나무점이 알아서 와요. 따라서 오는데 나무점이 오는데 이게 나무점의 겉에 외피에 둘러싸고 있는 피부에 암브르시아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요 놈이 나무 속에 그러니까 특히 어린 나무 4년차 정도 된 나무들은 물이 흐를 때 물을 빨아당길 때 얼마 정도를 나무 속 목질부가 빨아당기냐 60% 이상을 목질부에서 빨아당겨요. 4년차까지는. 그리고 이게 연수가 지날수록 껍질에서 빨아당기는 양이 많은 것. 초기에는 유목기 때는 나무 목질이 더 많이 양분을 빨아당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좀 피해를 받으면. 그래서 이 동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해 피해를 최대한 경감적으로 끌고 가려면 원소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사과를 수확하고 나서 물 관리 잘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3월달, 4월달에 물 관리 잘해서 동해 피해를 막아줘야 된다. 그게 중요한 핵심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요거고 또 이제 보면 개화 전후 순환을 빠르게 한다 그랬는데 생육 환경 요인에 이제 이래 보면 꽃은 인산하고 분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동해 피해나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분소인데 이 분소는 보면 이제 들어가고 꽃에 피어 있는 기간도 길게 하고 꽃의 생명력을 크게 올려주지만 꽃가루 생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건 인산이에요. 근데 인산은 이 시기에 바닥에 안 뿌려주고 땅속에 충분히 많은데 녹어 있지를 못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를 이 관주 형태로 주면 내 토양에 있는 인산을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서 꽃에다 전달을 하면 꽃가루 생산량을 굉장히 많게끔 해줘요. 그래서 꽃가루가 많아야 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업을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으로 질산 마그네슘을 활용을 해서 마그네슘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인산 흡수 질소 소화인자 체액을 묽게 해서 순환을 빨리 해주고 뭐 요런 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흡수가 된다.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하냐? 세력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작년에도 사과 적절히 잘 따고 품질도 괜찮다 그러면 10kg 정도만 넣고 아주 세력이 약하다. 아주 작년에 사과를 너무 많이 따서 세력이 약하다 그러면 질산 마그네슘 한 20kg 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공급을 해갖고 식물체 단백질 수요량을 더 높여주는 방법으로 세력이 끌고 가면 약할 때 되겠다. 이렇게 질산 보시면 돼요. 마그네슘 20kg. 좀 쉬었다 할까요?